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번에 조성여고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고 카이스트 새내기 과정 학부에 합격하게 된 김지민입니다. 대학원을 수료했을 때 전 과목을 다 봐주고 담임쌤이라는 제도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대학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수시 버리지 않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7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예비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해야 한다. 7월 달 이야기 아마 참석하신 분도 있을 텐데 11월 달에도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고교 선택을 앞두고서 일반고는 다 거기서 거기겠지 하지만 그 안에서 미묘하게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나하나 학교별로 분석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예비고일 공부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고교 생활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내신 등급과 대입 그리고 내신 등급만큼 중요해진 이제 일반고에서도 승산을 볼 수 있는 생기부와 대입 마지막으로는 과목별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각 학교의 시험 분석과 시험을 잘 보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있을 예정입니다. 제발 선생님이랑 티격태격 싸우지 않았으면 트집 잡지 않았으면 고등학교 가면요 그분들이 생활지도 기록부를 작성하시는 분들이세요. 어디 그분들에게 마음이 안 좋아도 함부로 부딪힐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동아리 선택 신중하게 농담 삼아 그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영화 감상 동아리에 들어가면 앞으로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내가 이 동아리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이 동아리에 대한 관심 알아본 바로는 이 동아리가 이러하더라. 그리고 그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걸 탐구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이 세 가지만 녹아 들어가 있으면 그 어떠한 동아리도 사실 뚫어낼 수 있습니다. 상위 15개 대학교에서 뽑는 수시 모집의 비율과 정시 모집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거의 80%에 육박했었던 수시 모집 선발과는 다르죠? 왼쪽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49.7%. 오른쪽이 뭐죠? 정시 모집 40.6%. 자연계로 가볼게요. 똑같아요. 서울 주요 대학의 21년도를 보아하니 와 이때는 정말 수시 모집으로 많이 뽑았구나. 이때가 참 좋았었는데 수시 모집으로 많이 뽑았으니까 지금은 별로구나. 수시 모집 비율이 줄고 정시가 늘었으니까 라는 것도 어머님들께서 통계의 함정에 또 빠지신 거예요. 21년도 때처럼 수시 모집으로 훨씬 더 많이 뽑은 때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우리 주변 일반고 학생들은 수시 모집으로 대학 가기 엄청 힘든 시대였습니다. 사사고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던 그런 시대. 지금은 일반고에 있어서 내신 등급이 괜찮게 유지가 되고 생활지도 기록부 활동을 충실하게 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수시 모집으로 대학교 가기 참 편해진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내신 9등급제의 마지막 세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시 모집은 재수로 할 수 있긴 하다만 재수로 수시 모집하기는 또 애매하잖아요. 수시 모집으로 재수하면 어떻게 되죠? 9등급제로 적용받았었던 내 아이의 내신 등급과 내 아이의 생기부가 어떤 기준으로 바뀌죠? 5등급제로. 이게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9등급제 안에 잘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5등, 6등은 과목별로 해야지. 그리고 2등급을 받기 위해선 한 15등 정도는 해야지 어머님들이 꿈꾸는 1등급과 2등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 그래서 너는 이번 학기 몇 등급이야? 나 이번에 한 1.6등급인 것 같아. 잘했어 아들. 우리 연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학여고 1학년 때 167명이었던 학생들이 154명으로 줄고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가사고 한대보고 대강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내신 등급은 거의 이렇게 등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죠? 일반고보다 더 활발하고 다채로운 생기부 활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2.4등급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중경 외시 정도는 노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사고 가는 친구들은 중경 외시 정도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면학 분위기 이용해서 정시를 파겠다. 결국에는 내가 이 만족을 못해서 재수는 한번 또 해봐야겠다. 그게 영원한 그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내신 등급이 1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고사 한 번 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2번 다 보고 나서 합산해서 나오는 것이 1학기 내신 등급입니다. 수시 모집의 양대 산맥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다. 거의 없다. 주로 내신 등급과 생기부 서류평가가 대부분이다. 예전에는 거의 안 뽑아서 소수의 경우였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되는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 내신 등급과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나는 구구절절하게 생기부 서류 탐구 활동으로 승부 보지 않겠다. 그냥 나의 내신, 나의 수능 최저 되지 않느냐 합격! 이런 식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1년 정도 되었을 때 엄마 나는 내신 망했어. 나는 내신을 버릴 거야. 나는 이제 수능을 팔 거야. 그렇게 갑자기 내신을 버려서 수능을 판 아이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정작 끝까지 내신을 유지하고 관리한 친구들이 대학교는 정작 더 잘 가요. 내신이 1등급이나 2등급 초반의 상위권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노려야 하고요. 그 이유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내신 등급이 안 나와요. 4등급 때예요. 4등급 때면 대학에 갈 수 있어요 하면서 찾아오시거나 문의하시거나 왜 포기하죠? 생기부 활동으로 한 끗 차이만 살짝 내주면 충분히 자기가 희망하는 완전 주요 대학까지는 아니어도 인서울 끄트머리라든지 정말 자기가 희망하는 경기권에 가고 싶은 전공은 들어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저는 기왕이면 이 지역에서 굳이 강남 애들과 재수생과 부딪히게 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한 번에 재수 없이 수시 모집으로 입학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신 등급 합산할 때 단위수라는 게 있어요. 영어 4단위, 수학 4단위, 그쵸? 주요 과목이니까. 그럼 국어는요? 국어 3단위. 그래. 자, 이제 제가 문제 낼게요. 국어 3단위, 영어 수학 각각 4단위. 자, 여기서 문제. 그렇다면 통합사회라고 하는 사회 과목은 몇 단위의 과목일까요? 정답은 3단위. 심지어 성동고와 성수고는 사회가 4단위. 이렇게 중요한 과목을 그냥 영어 수학하고 네가 인강 보면서 혼자서 문제 풀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애들이 영어 수학 2등급 나오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3, 4등급, 한국사 5등급 이런 애들이 비일비재하니까 합산 등급을 했을 때 영수만 따지면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이게 국어, 사회, 과학 느끼고 한국사까지 발목 잡으면서 3등급 초반까지 떨어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톡톡한 효과를 보는 효자 종목인데 대한민국의 양국마냥 4가지가 생기부 평가의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움직여라. 면접 딱 들어가자마자 입학사정관이 하는 이야기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이거 미인정 뭐예요? 미인정 이거 뭐죠 학생? 첫 질문부터 뻑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인정 치료, 미인정 결석 그거부터가 1번 감점 요소니까 반드시 피해가야 됩니다. 죽더라도 학교에 가서 죽을 수 있게. 교내 대회를 준비한 과정과 그 행동들이 수상 경력이 반영되지 않지만 세특에 우회되어서 기록된다는 환상의 마법. 진로 활동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넣어주는 기가 막힌 방법.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수상 경력 안 들어갔대.
연예대회 안 해도 돼. 연예대회 왜 함? 활용도 안 해도 돼. 왜 함? 이러고 있어요.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는 잘 준비해서 그 준비한 과정이 진로 활동에 들어가든 세특에 들어가든 이투어 우회를 시키면 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생 회장이 아니어도 돼요. 부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활동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리더십 그런 거 대학교에서 안 좋아합니다. 그 조직 내에 팔로워십이 얼마나 있는지를 더 중요시합니다. 전혀 학교 선생님과 협의와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보고서를 쓴다면 선생님 저 이거 가지고 보고서 썼으니까 이거 저 생기부에 써주세요. 큰일 납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질문 드리고 허락받아서 지도를 받는 활동, 그게 바로 생기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 똑바로 잡으셔야 돼요. 확실한 건 요즘엔 세특에 독서 활동을 한 내용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단원에서 호기심을 느껴 무엇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활동을 하여서 어떤 것에 적용을 하였고 PPT를 제작하여 어떤 것에 대해 비교를 이용한 방식으로 뭐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실생활 사례를 추가로 조사해봤다. 한 반에 이런 적극성을 띈 아이들은 5손가락 안에 뽑죠. 눈에 띄는 애가 너 이렇게 3명밖에 안 뜨는 거야. 나머지는 다 성동고 우리는 친구 축구하냐? 이쁘냐? 이러고 내신과 대입 그리고 생기부와 대입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우리 고등부 저의 바톤을 이어받으신 고등부 실장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주세요.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자, 고1 대비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영수 중심의 국영수가 통합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일단 보시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기 이제 빨간색 글씨로 이제 7월 초에서 8월 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해당 기간은 아마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종료 이후부터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3월 초부터 저희가 학교별 편성 수업을 들어가지만 저 해당 기간만큼은 수학 진도를 조금 고려해서 다시 조금 수준별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여름방학이 들어가게 되면요. 네, 당연히 방학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어, 영어, 수학 이제 과목별로 특강 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당연히 우리 이공계 친구들 특히 물리나 화학의 벽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담임 학생들이 고2 학생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 학생들 상담하면 다 똑같습니다. 진짜. 물리랑 화학 못하겠어요. 네. 왜냐면 1단원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고자 여름방학에 이제 특강으로 조금 개설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 죄송합니다. 지금 겨울방학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수 파워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최대한 이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뿐만 아니라 방학 시즌이 되면은 학생들이 살짝 게을러지죠. 네. 학교 다닐 때는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다가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11시, 12시나 그렇게 일어나요, 학생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저희가 조금 12시 반부터 파워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조금 생체 리듬을 게을러지는 걸 조금 방지하고자 여는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기만 하냐? 그럼 학부모님께서 그러면 이거 심화로는 해줄 수 없냐? 요청하시면은 해드립니다. 네, 그거에 맞게 자료를 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자, 그럼 이제 시험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보통 3말 5초, 5말 7초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당장 이제 3월 말에 저희 1학기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사회 한국사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 제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주 6일을 학원을 나오게 됩니다. 네, 일단 피로도가 쌓이죠. 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사회 한국사가 이미 중요하다라는 거는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사회 한국사. 제가 여기서 8년 이제 사회 한국사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경험치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 또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사회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 자료 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성적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2등급 많이 맞고요. 그래서 자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띄어서 주 6일 체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토요일 날 수업이 추가되면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이기 때문에 1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바로 학생들이 귀가하냐? 그렇진 않아요. 5시 이후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사회, 한국사 뭐가 될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5시 이후에 추가 수업을 더 잡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은요, 한 8시 반, 10시쯤에 귀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보시면 시험 직전 일이 또 존재를 하죠. 요즘 학교들이 주말을 껴서 시험 일정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목, 금, 하고 월, 화, 수 이렇게 시험이 끝나요. 그럼 이제 월요일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1호 수업을 또 추가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직전 대비 수업이라 해서 12시에 와서 10시에 가요. 만약에 월요일 시험이 수학이다. 그럼 수학 10시간 동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게 1년의 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2월 말부터는 이제 고2 연합 단과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종합 과정이 아니라요. 이제 단과 과정. 그래서 학생들 과탐, 사탐 고를 거 아니에요. 웬만한 과목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희망하는 과목 또는 선택한 과목 안에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시간표입니다. 네, 시간표인데요. 지금 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 그러니까 뭐 과목 순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요. 월수금은 이제 보시면 정규 수업은 6시 4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앞에 영어 수학 클리닉이라고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영어 수학을 주 9타임을 해도 불안해요. 사실 저희도 불안해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 그냥 한 타임 더 까는 거예요. 애들 영어 수학 더 공부하라. 그래서 실제로 그럼 학생들만 와서 하냐? 아니요. 선생님들도 각 강의실마다 다 배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왜 빨간색 체크가 들어가 있냐? 저희가 차량이 5시 등원 차량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5시 50분이나 6시 40분까지 와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오냐? 그럼 5시에 좀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다니다 보면은 그냥 5시쯤 와 있어요. 네. 6시 40분 등원이어도 5시에 와 있어요. 와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요. 숙제하고요. 단어 외우고요. 결국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 보내주셔도 되고 알아서 일찍 올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화목에는 이제 5시부터 10시까지 오로지 영어 수학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어나 과학은 주 3타임. 45분 기준으로 3타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고2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뭐 당연히 고2, 고3까지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출결 관리죠. 그래서 이미 뭐 재원생 학부모님 경우에는 뭐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또 학원에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저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을 해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희는 굳이 학부모님께 한 번 더 전화를 드립니다. 혹시 학생이 이런 것 때문에 지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어머니? 라고 데스크 선생님들이 다 전화를 하세요. 네. 물론 학생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학부모님들과 좀 더 교류하고자 저희가 좀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휴대폰 관리.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핸드폰 없으면요 불안 증세 보여요. 네, 불안 증세 보여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 뺏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절 죽여주세요라 그래요. 쌤 그냥 절 죽이세요.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희는 주 5일 동안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은 그 죽음의 고통을 만들어주죠. 수업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내야 돼요. 지정 번호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안 꽂혀 있으면 찾아가요. 핸드폰 내가. 네. 중간에 만약에 쉬는 시간에 빼가면요, 제가 수시로 확인해요. 그래서 빼가실 수가 없어요. 쉬는 시간에도 사용을 못합니다. 핸드폰 집으려 그러면 제가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또 학생들한테는 인상이 싸나워요. 저는
30년 넘게 제가 되게 선한 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여기 웃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좀 싸놨나 봐요. 막 이렇게 째려보니까.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해요. 집 갈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시험 대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는 거예요. 주말에 수업이 있으면 밥 먹으러 갈 때 빼고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가서 미친 듯이 사용을 하죠. 그걸 이제 조금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는 제 담임 학생들은 내요, 저한테. 한 2주 전에 내요. 시험 보기 있어요. 저 안 쓸게요, 이러고. 근데 그 친구들은요, 시험 잘 봅니다. 실제로 저한테 제출했던 친구들은 잘 봤어요. 그만큼 이제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핸드폰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력이 중요하죠. 자, 면학 분위기는 수시로 제가 관리합니다. 저 거의 감독관이에요, 제가. 맨날 돌아다녀요. 잘하고 있다. 쉬는 시간에도 돌아다녀요. 너무 산만하진 않아요. 네. 쉬는 시간에는 진짜 조금 쉴 수 있지만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다 사전에 대비하고자 좀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과제물 관리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혹시나 안 된다면요, 저희가 담임 선생님, 담당 선생님, 저까지 해서요, 3명이서 계속 교류해요. 계속 교류해가지고 안 되면 제가 보충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해요. 그래서 나중 되면 어머님들한테 문자 엄청 시킬 수도 있어요. 제일하고 보충한대, 제일하고 과제 미비한대, 테스트 미비한대, 계속 와요. 어쩌겠어요. 될 때까지 시켜야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게 저희가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가장 큰 강점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일단 학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됩니다. 네, 담임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 학생을 수업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배정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그 선생님이 담당 학생이 많다 하면은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수업하는 선생님이냐 아니면 제가 그냥 직접 맡냐. 네. 또는 입학 상담할 때요, 제가 좀 욕심 있으면 제가 맡겠습니다 해요. 네, 제가 맡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이랑 대면 상담하고요, 저희가. 그리고 어머님이랑 이제 전화 상담하고요. 네. 가끔씩 대면 상담 희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진행합니다. 네. 그럼 어떤 거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냐? 당연히 학업 관련된 거. 대부분. 학업 관련된 거를 어머님들께 전화드리기 이전에 사실은 담당 선생님들이랑 다 교류를 해요. 누구 학생? 이거 어때요? 과학 어때요? 수학 어때요? 영어 어때요? 그거 다 하죠. 그럼 제가 직접 확인을 하죠. 그럼 얘 상황이 이래요 라고 저희가 또 전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까지 이제 최종 확인을 할 거예요, 제가. 네. 그런 식으로 월 1회 이상 어머님들이랑 이제 계속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미 앞에서 많은 이제 중요한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당연히 뭐 동아리 선택 중요하죠. 그리고 생기부 너무 중요하죠. 네. 네,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담임 선생님들이 다 챙겨주시긴 아마 힘들 거예요. 네, 본인들 수업하랴, 그리고 많은 학생들 상담하랴 힘들 거라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담임 선생님께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학생이랑 대면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어머님들이 같이 오셔도 되고요. 또는 전화로 요청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게요.